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인가요? 풋풋한 새 종이 냄새, 파스락 책장 넘기는 소리, 귀로, 눈으로, 코로, 그리고 손끝으로 책을 고르는 즐거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책 한 권 고르러 가볼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동네, 추억의 동네 서점으로 말이죠.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시장 골목. 이 골목 안에는 시장 풍경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오래된 동네 서점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서점 안. 그러나 잘 살펴보면 곳곳에 서점의 역사를 말해주는 물건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책갈피도 참 오랜만이죠. 할때 흔적이에요. 그걸 아직 저는 이제 가족끼리 책갈피는 요즘 이제 이렇게 생긴 책갈피가 이렇게 실로 끼는 게 거의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런 형태를 한 게 30년 됐습니다. 한 28년 시험하자마자 바로 계속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임구는 제가 일관되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소설은 아니고 이분이 바로 서점의 주인장. 시장 골목에선 빵모자 아저씨로 통하는 천종달 씨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벌써 30년째 책과 연애 중이시죠? 첫째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책이 아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했겠죠. 천종달 씨의 애정이 느껴지는 이곳은 시장 골목에선 작은 동네 서점 그 이상의 존재인데요. 서점의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계란이 바로 그 힌트입니다. 계란은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중먹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6, 7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직도 양계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친한 친구가 하는 거라서 싱싱해서 이제 팔려주려고 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비교적 동네 분들이 싱싱해서 잘 사가십니다. 매일 아침 갖다 놓는 싱싱한 계란 덕분에 장보기의 필수 코스가 된 서점. 때로는 단행본 책을 사가는 손님보다 계란 사가는 손님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사든 안 사든 놀러오는 동네 주민들도 늘어났는데요. 한마디로 동네 사랑방 다 됐습니다. 몇 살 때 처음 온 것 같아요? 몇 살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마랑 같이 여기 많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의 오는데 안 오는 날도 있고 한 3번, 4번 그 정도요.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책 많이 왔나 싶어서요. 자주 놀러가는 친구네 집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서점이 28 시작할 때부터 천종달 씨가 만들고자 했던 서점이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서점을 깨우는 주인장의 목소리. 여기에 꼽혀놨다고? 국문 팝스가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없어. 거기도 없어. 우리 딸한테 전화했는데요. 딸이 부산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 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서점하고 이 서점하고 같이 이렇게 근처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예, 우리 딸이 또 이제 서점 그쪽에 새로 딸이 본 가게가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예. 폐점 위기에 놓인 근처 서점을 인수해 딸에게 맡긴 지 3달째. 천종달 씨는 두 서점을 합쳐 딸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서점을 계속 할 입장이고 저처럼 책방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천직으로 여긴다면은 이제 시장을 좀 확보해서 되는 걸 이제 잘 되는 서점을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니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곳 서점을 맡게 된 막내딸 천년송 씨. 어려서부터 놀이터였고 오랜 시간 서점과 함께한 덕분에 서점에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오랫동안 서점에 어리면서 커가면서 봐왔고 그래서 또 지금 당장 또 이제 인력이 부족하네. 요즘 애들은 컴퓨터 잘하고 전산도 다 그걸 잘하니까 필요해서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은 당연히 서점이 잘 되도록 해서 물려주는 게 좋죠. 저도. 요즘은 이곳을 변모시키느라 한창 바쁜 시기.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학습서를 과감히 빼내고 일반 단행본 코너를 늘렸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물론 손님이 맛있게 먹었을 때이고 책 장사는 손님이 맛있게 재미있게 읽었을 때 그때가 가장 감동스럽겠죠. 이곳을 찾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맛있게 재밌게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천종달 씨의 마음. 그 마음 모를 리 없는 막내딸은 아버지 옆에서 함께 밤이 늦도록 서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 10시 반에서 11시쯤인데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10시에 마치니까 저희 집 서점이 한 10시 10분쯤에서 10시 30분까지 마감하고 집에 가는 건 11시쯤 출발합니다. 여기서. 서점이 문을 열면 골목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길거리에 몇 사람 다니지 않는 이른 아침. 반품하기 위해 챙겨뒀던 책을 차에 실으면서 서점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침 지금 책을 실을 텐데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제 판 것, 토일 판 것 합쳐서 또 새로 모자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총판이라는 도매점에 갑니다. 그 도매점이 한두 군데 갔다 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울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총판 12군데를 돌아야 하는 대장정. 그중 첫 번째 총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매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학습서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고르는 것만 해도 일인데요. 이거 어딨네 이래서 깨서. 책을 옮기는 순간에도 무언가 적은 종이 한 장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판매한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받은 책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뭐 학원에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누가 손님 주문한 것 그렇게 모아온 겁니다. 그래서 전산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온 겁니다. 사실상 서점 살림이 하나가 더 더해지면서 천정달 씨의 일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야 하는 책도 2배, 운반해야 하는 책도 2배가 됐으니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학비는 잘생겼다고 찍는 거예요. 거기에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즌과 겹치는 바람에 아주 오래간만에 봉고차 안이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책은 이제 학기가 원래는 3월에 시작인데 그러니까 교과서 참고서 종류는 12월에 벌써 긴장 듯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뒤에 가득 실은 책이 많을수록 가볍기만 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어딘가 들르는데요. 울산광역시 서점조합 사무실입니다.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올리는데 뭐 상품 회의하러 오는 거는 이제 제가 임원이니까 1년에 한 10대 번 정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교환을 저희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도 협의차 뭐 평균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올 겁니다 아마. 개인 서점뿐 아니라 전체 조합 일에도 관심이 많아 부지런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6, 5, 자합점에서 집행부 일괄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하겠다든지. 하지만 남은 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합니다. 또 다시 아직 남은 일이 많습니다. 이제 한 7군데 정도 또 책을 또 출고하러 가야 됩니다. 늦은 오후 천종달 씨의 봉고차가 딸이 있는 서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점 안으로 책을 옮겨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10kg이 넘는 책 묶음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늙어서 조용할 때 뭐 할 일 없는데 책방에 하지 그런 분 계시죠?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 책들은 옮길 수 있어야 서점 주인의 도전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차에 남은 책들을 싣고 시장 골목 안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0권 가까이 되는 책들을 모두 서점 안으로 옮기고 난 후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서점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게 서점에 와서 이제 하는 일이 시작된 거죠. 이제 책을 이제 가져온 책을 이제 전산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 팔 준비를 해야 되죠.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몰리기 전 업무를 다 마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어서 오너라. 집 있잖아. 책 정보도 등록하고 신간 정리도 하고 그 사이 찾아오는 손님들 응대까지 멀티플레이어 역할까지 다 해야 합니다. 다시 찾은 서점. 사장님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서점 프로그램이 깔려있던 화면에 평소와는 다른 화면이 눈에 띕니다. 능숙하지 않은 타자 솜씨로 무언가 열심히 쓰는 중인데요. 가끔 시간이 이제 조금 틈 날 때만 이제 전에 조금 써 왔었는데 여기뿐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우리 글쓰기를 좀 좋아했었는데 이제 가게를 하면서 조금 틈이 좀 없죠. 근데 글을 쓰는 가끔은 그런 거 즐겨는 합니다. 글 쓰는 것을. 책을 권하고 팔기만 하는 서점 주인이 아닌 직접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서점 주인이 되고 싶었던 천종달 씨. 그래서 이렇게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조금의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서점조합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천종달 씨의 또 하나의 취미는 바로 이것. 서점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통기타입니다. 이 서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죠. 기타는 제가 이제 원래 꿈은 그러니까 서점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먹고 뭐 틈나면은 기타도 좀 치고 그러려고 이제 했던 건데 실제로 많이 칠 겨를은 없고 뭐 가을 되면 한두 번 연습이나 해볼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그 취향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가끔 서점에서 기타를 친다는 천종달 씨. 솜씨가 아주 좋네요. 그렇죠. 마음 산책. 이런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서점을 이어가고 싶은 천종달 씨. 이거 역사 사람이지 아버지 인문교양했지, 그지? 이거 우선은 열 같은 뒤로 가야 돼. 손님이 다 끊긴 늦은 밤이 되면 매일 딸과 함께 서점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품 뽑는 걸 요건 컴퓨터를 보고 다 체크한 거네 요거. 여기는 뭐지? 일명 경영 수업이죠. 안 나가는 도서야, 그지? 보관하는 방법, 진열하는 방법 그렇게 줍니다. 서점 업무를 하는데 70% 정도는 아마 우리 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서점 업무에는 능숙한 딸을 위한 맞춤 수업. 소화 입맛. 자잘한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알짜배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줍니다. 다산계를 다 있을 거야. 다산 어린이는 없고. 다산 사람은 거리가 없을 거야. 되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딸은 알고 있을까요? 요거 놔두고, 요도 놔두고. 약간 좀 고지식 하시다고 하나요? 좀 읽는 책도 까다로우시고 뭐 그런 점은 배워야죠. 배워야 될 게 많고요. 좋죠. 다른 직업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물려받을 때 다른 직업이었으면 생각을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서점이라면은 그냥 뭐 배워야겠다 싶기도 하고 서점이라서. 하나둘씩 서점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왜 굳이 딸에게 서점을 물려주려 할까요? 그래도 동네 서점 하나 정도는 살아서 또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물렸는데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바람은 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책 속에 내가 파는 책이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지만은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울림과 뜰림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돈이 되면 아무거나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하나를 팔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초기작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무엇을 배워라 학생들한테도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느끼고 또 스스로 깨달은 것만이 참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 싶어서 이 책을 권합니다. 여기는 우화집인데 이 책 속에는 작은 올챙이 2마리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느낄 것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참 막연한 질문인데 나에게 서점이란 내 삶의 거의 전부였는데요.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서점을 한 시간이 가장 길기도 했거든요. 내 삶에 바로 내가 뭐 책은 아니지만 내가 서점이 나의 삶의 일부인데 내가 사는 의미죠. 내가 살아가는 의미. 세계적인 미래학자 니콜러스 레그로폰테 교수는 종이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종이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기 동네 서점이 있기 때문이죠. 학교와 상권,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남구의 오래된 번화가.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만남의 광장이자 아지트로 사랑받아온 서점이 있습니다. 몸을 녹이러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책 구경을 하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 평온한 분위기의 서점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 바빠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서점의 신참주인 손정성 씨입니다. 서점을 운영한 거는 이제 딱 두 달, 제가 운영한 건 2달 돼가요. 이제 2달 돼가고 아직까지는 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서울에서 출판업을 하던 손정성 씨가 먼 울산까지 오게 된 건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사장님과의 인연 때문인데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이 서점이 여러 사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과감히 모든 걸 접고 이곳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도서관 개념의 그런 걸 좀 많이 심어줘서 이제 판매 목적이 아닌 좀 손님들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좀 계획은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처용이라는 건 울산은 한 서점으로서의 메카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낯선 울산에 내려오기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가장 컸던 거는 제 자신에서 움직이는 거는 별 문제는 안 됐어요. 네, 가족들이 움직이는 거였었죠. 집사람도 저도 이쪽이 연고가 아니니까 집사람이나 뭐 애들은 더 특히 더 하겠죠. 근데 집사람도 여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뭐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고. 근데 애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애들이 고2 중2였기 때문에. 할인도 받았는데. 그때 손정선 씨에게 힘이 되어준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군말 없이 따라와 서점 일까지 도와주고 있는 1등 공신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좀 고민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또 뭐 워낙에 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그냥 오게 됐어요. 이곳에 온 지 2달. 이젠 손정선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서점은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갑니다. 16,800원이요. 사용카드 있으세요? 점심 식사 후 손정선 씨가 문이 닫힌 오래된 건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책들과 줄 맞춰 서 있는 책꽂이들이 서점이었음을 말해주는 이곳은 원조 전문 매장이었던 1호점입니다. 이곳은 저희들 임대로 있던 거라 이제 임대가 다 끝나서 나갔고 아마 이 자리는 서적이었던 자리인데 좀 완전 업종이 변경된 오락실로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게 좀 마음은 좀 아프죠. 이게 좀 활성화돼서 그대로 있었으면 이 매장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그냥 이쪽 매장 접어서 다 통합을 하고 이쪽은 그냥 비워두는 상태입니다. 전문 서적을 파는 1호점과 일반 단행본을 파는 2호점을 한꺼번에 경영하기가 어려워 이곳을 정리하고 통합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곳 서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없어진 전문 서적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1층. 생소한 자격증 문제집부터 대학교 전공 서적, 영어 원문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전문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일반 단행본들과 참고서들을 파는 지하 1층 매장이 나오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서점 일을 하려니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제조업에 있다가 서비스업에 내려오면서 손님들한테 가장 근접하면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제조업에 있던 그런 게 있어서 가끔마다 열받으면 이게 훅하고 이게 나오는 게 있고. 이런 신참 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 직원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력은 최소 5년 이상. 손정선 씨는 이들과 함께 예전 서점의 익숙함은 살리되 새로운 기운을 서점에 불어넣고 싶습니다. 좀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좀 내가 받았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 서영 서점에 오는 고객들에게 좀 그렇게 좀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동네 서점 특유의 정겨움과 서울의 상냥한 서비스가 합쳐진 동네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신참 사장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따로 줄 수 있나? 이른 아침 서점을 맡은 이후 특별한 일 없인 늘 서점에 매여 있던 손정선 씨. 오랜만에 외출하려나 봅니다.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우리 서점이라고 좀 작은 서점인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좀 배우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서점 쪽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많은 노하우를 좀 배워서 좀 접목을 시켜볼까 하고요. 왜? 문학생의 정부 맞아? 하루 종일 서점을 비우려니 차마 발이 안 떨어지는 손정선 씨. 보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부터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하고서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나 창원에 그 서점에 좀 잠깐 갔다 올게. 그 핸드폰에 사인?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 시내. 이곳이 오늘 손정선 씨가 한 수 배우기 위해 찾아온 모델 서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서점이지만 대형 서점 서가 분위기가 나는 것이 역시 소문대로네요. 오늘 내가 왔을 때가 사장님이 뭐 상가집 이게 지하가 한 이 정도 4배 정도 되고 1층에 또 한 이게 2개 정도 돼요. 이게 그럼 요한 배영 서점이네요. 한 예, 70평, 80평 가까이 되는. 100평 정도 100평 돼요. 정도 예. 되는. 뭐 다 알아볼 거 다 알아보셨고. 서점을 보면 서점 주인의 성격과 서점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는 법. 완덕이. 이것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번의 공사를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고객들을 위해서였죠. 메이팽이 보면 추천을 해서 찾아왔는데 한 2번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보고 작으면서 아담하게 잘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 사장님의 노하우도 좀 배우고 싶었고, 근데 오늘 와 보니까 많은 걸 느꼈네요. 이 서점의 노하우와 주인의 경영관 등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듣고 2달 동안 있었던 어려움부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까지 죄다 풀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짧아지는 상황으로 가. 뭐 영어인데 영어 독해, 뭐 리스닝 같은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사장님께서 독자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저 대단히 생각해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 독자의 감동이 있구나. 내가 감동을 느꼈는데 독자들도 감동을 느끼겠죠. 오늘 하나 또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주문한 책을 고객 이름과 함께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해서 전해줍니다. 총칼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신참 사장에게는 다 배울 것들이죠. 나도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어가는 손정선 씨. 이게 쫓아다니는 뭔가 대단한 배워야지. 열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이게 서점이 계속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 독자들이 이미 많이 변해가는데 서점은 안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데들이 분명히 있고 나도 이렇게 변해가는 서점이 되면 그러면 서점이 없어지진 않겠죠. 계속 발전해 갈 거고 나도 발전해 갈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해드리고 사시고 요 다음에 한번 저 우선을 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시오. 예. 다음에 올게요. 네. 얼마 뒤 다시 찾아간 서점. 오전부터 서점이 시끌벅적한데요. 창원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직접 매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테리어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가 지금 뭐 책들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요. 그거 좀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좀 매장이 좀 약간 오래돼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필름 작업 좀 하고 있고요. 38년의 묵은 때가 그대로여서 칙칙하고 어두워 보였던 서점을 밝고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화사한 시트지로 재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로 제작한 분류판도 보기 좋게 붙이고 있는데요. 이곳 서점을 찾는 단골들이 변화의 노력을 눈치챌 수 있도록 예쁘게 단장 중입니다. 일단 다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위에 1층 매장은 좀 독자들이 들어왔을 때 좀 산뜻한 그런 기분이 좀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에 들어왔을 때 한눈에 좀 일목요연하게 좀 분류돼 있으니까 독자분들이 독자들이 찾고 싶어하는 책들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지를 바꾸고 난 뒤 깔끔해진 서점의 분위기. 서가도 마찬가지. 한번 눈으로 훑어도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깔끔한 분류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저절로 손이 가도록 만든 장르별 베스트셀러 코너들. 손님들을 위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편히 책 구경하다 가시라고 의자까지 준비해 놓았답니다. 내가 신문을 보면 신문에 책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책이 나오는 그런 거 보고 요 책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 있으면 여기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이 없을 때는 이제 주인 사장님한테 이제 이야기하면 그것도 찾아주거든요. 찾아주면 보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사가고 그럽니다. 책 보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할아버지도 새로운 의자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잡고 옵니다. 지금도 제가 좀 어디 좀 가야 되거든요. 가만 와가 앉아가 보니까는 시간이 5시간 넘었네요. 너무 어디 갈 시간에 내가 뭐 보다가 이제 가려고 앉아고 지금 내가 좀 보고 이제 내년 와서 살라고 사는 거는 그래 나가라는 느낌이죠 지금. 이곳을 찾는 손님은 하루 평균 600명 남짓. 주로 낮에는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서점을 많이 찾고요.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퇴근한 직장인들과 하교하는 학생들로 서점이 북적북적합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나이도 성별도 생김새도 제각각, 좋아하는 책 장르도 제각각. 책 구경만큼이나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편한 인터넷 서점을 놔두고 이곳에 와서 책을 고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 날 때 들리는 편이에요. 보통 책은 서점에서 삽니까?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서 삽니까?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내용을 알면 모르겠는데 내용 모르는 건 직접 보고 사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사고 있는데. 네. 이 사람에 대한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모든 건 마찬가지로 열정이 항상 에너지가 넘쳤다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한 고집, 자기 일의 스타일, 모든 그 제품에다가 혼을 실어 넣은 것 같이 이 사람의 이걸 좀 읽으면 모든 사람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좀 약간 변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서점이 저 어렸을 때 같이 동네 서점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책을 많이 읽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서점이 많이 없죠. 아마 저도 이 서점이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도서관이 됐듯이 좀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점의 사전적 의미는 책을 팔거나 사는 가게. 그러나 할인으로 무장한 인터넷 서점과 대형 체인 서점 사이 동네 서점이 살아남은 건 책만 파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동네 서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아파트 단지 밀집구역. 여러 상가들 틈에서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작은 동네 서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제로도 작은 규모. 그러나 작은 규모치고는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꽤 다양하고 많은 단행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집에도 한 6천 권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15,000권 돼야 돼요. 일반 서점에. 그래야지 이제 인문이라든가 사회가, 역사, 철학, 그다음에 이제 소설 뭐 이렇게 하고 또 유아, 아동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서점들이 뭐 온라인 서점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만큼 또 맞출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떨어지고 책은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제 지금 이제 진열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다른 동네 서점들과 비교하자면 단행본 보유량이 많은 편이지만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15,000권에서 2만 권씩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50권에서 100권은 나갔어요. 그냥 일반물이죠. 창고에서 빼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반 정도를 커버해 줬는데 지금은 웬만한 서점들 하루에 10권 이상 파는 서점이 드물어요. 그럼 울산에 한 3, 40군데에서 그렇게 해봤자 책이 몇 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책 보유량으로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게 이길 수 없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책 몇백 권 대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이 테이블이요? 이 소비자들이 오셔갖고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애들 데리고 와서 뭐 커피도 있고 하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애들 또 창고서도 있지만 그냥 또 소설책도 몇 권씩 골라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서점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주고 양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질적으로 좋은 책들 그런 책을 갖다 놓고 뭐 고객 만족을 시켜야지 이제 소비자들도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하고 이제 게임이 되겠습니다. 서점 내 초청 강연회나 토론회, 시 낭독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기 위해 말이죠. 박세기 씨는 거의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동네 서점 전체가 살아나야만 내 서점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박세기 씨. 동네 서점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울산 서점조합장이라는 직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뭐 저분들 애로사항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서류라든가 아니면 도서 뭐 상품이라든가 또 출고 문제 이런 게 이제 해결할 점이 좀 있어요. 이곳에서 박세기 조합장이 하는 일은 울산 서점의 생존에 관한 것. 동네 서점들끼리 결속을 다져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닌 결과 나름대로 구체적인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진짜 저희들 서점이 그 동네 서점이
나고 또 여기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 하나가 도서정가제가 돼야 됩니다. 완벽한 도서정가제. 두 번째는 지금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 결속력이 좋은 울산 서점조합. 실제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동네 서점이 살아남았습니다. 도서 상품권도 구매할 겸 조합에 좋은 의견도 낼 겸 이곳 조합 사무실에 회원들이 자주 오는데요. 그렇게 들르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을 혹시라도 놓칠까 봐 박세기 씨는 사무실을 좀처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죠. 여기서 이거 맡으면요, 뭐 우리 사무국장도 있지만 뭐 재정국장도 그 사모님들은 하지 말라래요. 시간 많이 뺏기니까. 왜냐면 울산에서만 하는 일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서울도 좀 가야 되고 또 요 옆에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쪽에 영남협의회 해갖고 같이 모여서 또 그쪽에 어려우면 또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2, 3일은 사실 서점에 손을 놓고 해야 되거든요. 여자들은 싫어하죠, 솔직히. 다시 찾아간 서점. 연말이라 서점이 바쁩니다. 지난 학기 문제집이 다 빠져나간 책꽂이를 다시 꽉 채우는 시기인데요. 바쁜 시기라 박세기 씨도 서점 일에 한창입니다. 배달된 신간 서적들을 서점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물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하면서 투잡하는 거예요. 한 서너 군데씩 서점하고 자기는 또 잡지, 일반 책을 갖다 직접 우리가 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월대 얼마 주고 이렇게 물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배달되어 오는 신간 서적은 그때그때 바로 정리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제자리를 찾아 정리하는 박세기 씨. 그런데 뭔가 살짝 어설픕니다. 여기 어디? 저기 마부천장 옆에 오른쪽으로 한 칸. 좀 같이 울산 서점 전체 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곳 서점 일만큼은 부인이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로 집사람이 다 하죠. 저는 또 딴 것도 하고 조합일도 보니까 서점을 둘이 하면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점 안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거도 재밌어요. 젊은 아가씨 2명이 책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용방신기 노래 나오잖아요. 제잘제잘 얘기를 나누며 책 구경하는 아가씨들. 즐거워 보입니다. 어떤 책을 좀 보러 오셨어요? 딱히 생각한 책은 없고요. 원래 그냥 신작 뭐 나왔나 궁금해서 많이 다녀요. 그럼 주로 책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나요? 저는 그냥 동네 서점은 찾기 쉬워서 그렇게 좀 이용하는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 전문 서점 이런 경우엔 큰 서점 가고요. 아예 거기서도 못 찾으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받아요. 참고서를 사러 온 남학생까지. 손님 3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금세 서점 안이 생기가 살아납니다. 새로 개정판이 안 나왔다는 얘긴데. 그럼 딱 져서 끊겼던 거. 책이 고른데 그 책에서. 고요하고 차분하던 서점 분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거 사줘. 그래서 동네 서점은 독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쁠 것 같아요. 좀 사줘. 전 집 근처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 근처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편하고요. 그 인터넷 서점은 그냥 클릭해서 책을 사는데 동네 서점은 이제 주인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이렇게 책을 받으면서 자기가 뭐 이 책 읽었는데 이 책 재밌더라 이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책은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 같은 게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점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동네 서점이 없어지지 않길 바라며 일부러 발걸음해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서점 일이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을
책으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을 항상 차에 한 10권에서 20권씩 갖고 좋은 책이 나오면 오셔갖고 몇 시간씩 보셔갖고 한 20-30권씩 갖고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분한테 책을 선물로 드려요. 매출을 떠나서 그 책을 평생 자기가 책을 가까이 했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이 없더라. 또 읽고 그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일 기억에 좀 남죠. 며칠 뒤 오랜만에 서점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토론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는데요. 테이블에 편하게 모여 앉아 토론을 준비하는 학생들. 없어요. 수업 시간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여길 오게 된 걸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이제 서류 간단히 해갖고 오시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서 주제 어떤 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자고 정해놓으면 그거로 하는 거고 뭐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소위 약간 뭐랄까.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아래에서는 또 이제 더 좋은 스펙으로 무장한 이제 일단 좀 난해. 토론이 진행되자 조금씩 다들 목소리가 커지는데 서점 업무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내 이시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크게 영업하는 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외려 또 도움이 되죠. 책방에서도 이렇게 토론회를 할 수 있구나. 꼭 공간 뭐 이렇게 갖고 의자 갖다 놓고 엄숙한 분위기 아니고 열린 어떤 토론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뜨겁게 토론하는 20대 젊은 청춘들. 해소할 만한 이제 글귀를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책 읽고 있는 사장님 부부. 서점보다는 작은 도서관 같아서 더 정이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단순 명료하자는 건데. 저희는 대학교 이제 대학생들이 아마추어 시를 쓰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쓴 시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오기도 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우승 시로 시토론을 해봤습니다. 혹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토론할 공간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커피숍 같은 경우는 다른 손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하면 이제 좀 소음도 나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학교 빈 강의실이나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마땅치 않아서 우연하게 서점을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서점은 서점이다 보니까 책도 많고 좀 더 학구적인 이미지를 아무래도 저에게 당연히 주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공부에 몰두할 수도 있게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셔갖고 고맙다고 책 한 권씩 아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읽으시고요. 스펙 많이 쌓으시고. 예.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자주 여기 올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8만 원 세대 해갖고 2011년도 상당히 젊은이들이 힘들었어요. 막막하고 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젊은이에게 어떤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갖다 김남두 교수가 젊은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로 쓴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함축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최고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멀리하다 보니까 동네 책방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 책방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동네 책방이 좀 살아 있어야지 시민들도 편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동네 책방, 사라져가는 책방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 둘 이용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동네 서점은 모두 141개. 어려운 시기지만 남아있는 서점들은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동네 서점을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동네 서점이 우리 동네 서점으로 사랑받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